총선을 106일 앞둔 오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한동훈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하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물갈이부터 예고했습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즉각 모독과 독설부터 뱉었다고 반발하며 날선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총선 전쟁이 사실상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늘 이 취임 장면부터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라는 깜짝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의 불출마와 특권 포기 선언으로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한 위원장의 연설 대부분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지지 세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초현실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하자고 내부 성찰도 촉구했습니다. 이날 한 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영남권 중진과 친윤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폭 물갈이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친윤 핵심이자 부산 지역 3선인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쇄신의 동력은 상실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초선 김형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자 인선에 대해선 빠른 답보다는 맞는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모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는데 오늘도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으로부터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을 드리고 그걸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비대위원장에 지명되기 이틀 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독소 조항과 시점을 언급하며 악법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앞서 어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선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한 위원장 발언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수용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8일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여당은 제2요구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한 위원장 취임에 앞서 대통령실과 당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걸 두고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로 보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이지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맞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공식 출범 때까진 윤재욱 권한대행 체제라며 한 위원장 책임론으로 번지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의견들을 종합해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특별감찰관 도입이나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번에 스튜디오에서 여당 취재하는 유정화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연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 이재명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죠. 네, 오늘 수락 연설이 12분 정도 됐는데요.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 범죄로 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네. 피의자 대 검사 구조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뿐 아니라 지지자인 개딸 그리고 586 운동권까지 야권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곧바로 한 위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취임 첫 일성으로 그간의 국정 운영 실패,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모독과 독설부터 뱉습니까? 이게 5천만 국민의 언어입니까? 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대표를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바로 내일은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또 모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는 어떤 관계를 가져갈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 연설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요. 네.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은 있었습니다. 정치가 게임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않게 왜 이겨야 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다만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만날 가능성까지 완전히 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한 위원장의 회견이 끝나자마자 내일 오후 3시에 예정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선이 끝난 뒤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뒤에 대통령실이 무조건 수용 불가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도 똑같습니까? 네, 일단 앞서 한 장관이 했던 이야기,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좀 살펴보시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라면서도 이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다 이 말을 동시에 한 적이 있었죠. 예. 오늘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점만 강조를 했고 이 시점을 총선 뒤로 이 미루는 조건부 수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제 고위당정에서 특검법 거부로 가닥을 잡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결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예상 외의 파격적인 발언은 없었던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서 할 말을 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은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정화 기자였습니다.